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저번 시간에 메시지 처리하기, MFC 메시지 처리하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대화 상자 리소스와 그 리소스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대화 상자를 띄우고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각형이나 원이 그려지는 것까지 작업을 했는데, 이 중간에 보면 여기에 대화 상자 컨트롤을 배치합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거 계속 나와 있는 게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거나, 그 다음에 캡션에 보면 지금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저희들이 시작할 때 여러 가지를 그냥 막 지우다 보니 이 제목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 제대로 나오도록 수정하고 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사실 대화 상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사각형 그리고 원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소위 이제 확인 취소처럼 이런 걸 우리가 이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 컨트롤을 좀 더 쉽게 사용하라고 나와 만들어진 게 대화 상자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 상자는 사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거 메시지 처리하는 방법 설명하려고 제가 그림 그리고 했고요. 사실 대화 상자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컨트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먼저 대화 상자에 있는 이 화면, 기본 화면을 수정하고 싶으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리소스 편집기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리소스 편집기로 이동하려면 여기 탭에 솔루션 탐색기 말고 보시면 리소스 뷰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옆에 이렇게 도킹하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찾아보시면 이제 리소스 뷰라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리소스 뷰가 있으면 이렇게 찾아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 RC라는 게 리소스 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 안에 보시면 다이얼로그에 대화 상자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화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시면 되는데, 만약에 찾아봤는데 자기는 이 리소스 뷰가 없다, 이게 탭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보기 메뉴에 보시면 리소스 뷰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고, 만약에 이런 리소스 뷰 보기에서 리소스 뷰를 쓰기 싫으시면 또 다른 방법이 솔루션 탐색기에서요. 여기 보시면 리소스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리소스.rc라는 확장자를 가진 이 파일이 있거든요. 이걸 더블 클릭하셔도 리소스 뷰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있으시면 리소스 뷰 탭이 있으시면 바로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보기에서 리소스 뷰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솔루션 탐색기가 열려져 있는 상황이면 이 리소스 파일 있는 항목에 있는 이 .rc라는 파일 있죠. 이 파일 더블 클릭하셔도 리소스 뷰로 이동하고요. 이렇게 리소스 뷰로 이동하셨으면 그 RC 파일 여셔서 그 다이얼로그라는 항목에 있는 자기의 이 다이얼로그 아이디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어 여기 버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탭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그러니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이 탭이 이렇게 탭 표시는 되어 있는데 클릭하면 한참 있다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화면이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탭을 그냥 닫으시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다시 이렇게 RC에서 리소스 뷰로 이동하셔서 여시면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해서 저 리소스 탭이 안 열리시면 그냥 탭을 자체를 닫아버리시고 다시 시도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이렇게 탭이 열리면 지금 이 화면이 그 대화 상자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이 화면에서 필요한 걸 추가하거나 컨트롤을 추가하거나 컨트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 컨트롤이 스태틱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여주는 컨트롤인데, 말 그대로 고정된 문자를 보여준다 해서 스태틱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통 잘 안 쓰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컨트롤 추가해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추가된 컨트롤이니까, 이건 이제 우클릭 하셔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선택하고 우클릭 하셔서 삭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도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자기가 이 컨트롤들이나 아니면 대화 상자의 속성을 만약에 바꾸거나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클릭하셔서 속성이 있죠. 이 속성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 대화 상자든 컨트롤이든 속성을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속성이 많죠. 이 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강좌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그때그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여기서 최 10가지도 여러분들 안 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워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먼저 지금 제목 없죠. 제목 없는 것만 일단 해결해 보면 여기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제목줄에 쓰여질 문자인데 지금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대화상자 예제라고 하고 저희는 이렇게 적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엔터 마지막에 엔터를 딱 쳐주시면 여기 바로 반영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은 값들이 여기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화 상자의 형태를 꾸며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여기 대화 상자 리소스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기,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죠. 그것들이 쭉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하면 된다. 이 RC 파일을 써라. RC 파일 더블 클릭하면 그걸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 가끔씩 이제 리소스 오류 다른 편집기에 열려 있습니다. 라는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막 조작을 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금도 아까 리소스.h라고 잠깐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이 솔루션 탐, 그러니까 다른 소스 파일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요. 보면서 작업하다가 여기 보면 resource.h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열면 여기 열려 있다, 닫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yes 누르면 열리거든요. 이렇게 리소스 파일이 열려요. 그래서 이 리소스 파일이 아까 그 대화 상태 편집기에서 작업한 그 내용들이 여기에 같이 반영이 되는데, 작업이 반영이 되는데, 뭐 자기가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임의로 이 파일을 열어서 수정도 하고요. 변경도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은 이걸 열고 싶어서 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뭐 작업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 파일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고 자기가 다른 소스 탭을 보고 있으면 열려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가 리소스를 보고 싶어서 리소스 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열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편집기에서 열려 있습니다 라고 이런 에러가 나요. 그러면 이런 에러를 만나면 지금 resource.h가 열려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resource.h 탭을 찾아서 이 탭을 닫으시고요. 닫으시고 다시 리소스 뷰를 가시면 리소스 클래스 뷰가 아니라 리소스 뷰를 가시면 열려 있다가 계속 되어 있지만 위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셨다가요.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열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열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 다른 편집기에 열려 있습니다 라는 이런 오류가 나오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기가 resource.h 탭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열려 있으면 닫아서 닫고 나서 다시 작업하시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클릭하여 에디트에 입력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기라는 이 실습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실습 과제에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입력하는 방식, 에디트를 쓰거나 컨트롤 쓰는 좀 더 자세한 방식은 제가 이 다음 강좌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초보자들이 그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지금 보는 화면처럼 에디트 박스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들 윈도우즈 써보셨으면 다 써보셨을 텐데 이걸 이제 우리 에디트 박스 또는 에디트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디트 컨트롤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버튼, 그죠? 버튼 하나 만들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 메시지 박스라고 하거든요. 에디트 컨트롤에 입력한 이 문자를 읽어와서 메시지 박스에 이렇게 출력하는 그 예제를 한번 실습으로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뭐 프로젝트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프로젝트는 우리가 저번 실습에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트 컨트롤이랑 버튼 컨트롤을 추가해야지 지금 샘플이 되겠죠. 예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화 상태 크기는 살짝 줄였고요. 제가 도구 상자라고 있습니다. 이 도구 상자도 왼쪽에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요. 있으면 도구 상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모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음들 중에서 먼저 에디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있죠. 이거를 그냥 원 클릭하시고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ABC라고 커서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만약에 도구 상자에서 이렇게 클릭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쭉 끌고 가서 이렇게 놓으셔도 나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속성을 보시면 이제 이걸 속성 보고 싶으면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시면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속성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에디터와 관련돼서 변경할 수 있는 속성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다 아실 필요가 없고요. 필요한 것만 제가 알려드리고 나중에 강좌를 진행하다가 추가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컨트롤이 만들어지면 자신에게 고유 아이디가 부여됩니다. 사실 이 아이디는 정수값이거든요. 정수값인데 정수값이 뭐 1000, 1001, 1002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데 배정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되고 사용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는데 1000, 2000 이렇게 숫자로 배분이 되면 아무래도 프로그래머가 외우기 힘들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리소스 편집기에서는 그 숫자로 안 보여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DC 언더바 에디트 1 이렇게 문자열로 이 IDC라는 게 ID가 말 그대로 아이덴티파이어 그러니까 ID고요. C가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IDC면 컨트롤의 ID 즉 컨트롤의 고유 식별값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언더바를 하나 끊고 그 뒤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름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에디트 1은 현재 이 컨트롤이 에디트면 에디트라고 나오고요. 뭐 버튼이면 버튼이라고 나오고 리스트 박스면 리스트 박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숫자 1은 처음에 만들어주는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이 IDC 에디트 1이면 이 컨트롤은 당연히 보시면 IDC 에디트 2라고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강좌 때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이거 자동으로 닫힘으로 해놨는데 매번 하려면 속성 열려면 귀찮잖아요. 그럼 여기 보신 핀 요 보시죠. 이 핀이 지금 이렇게 됐으면 자동 숨기기 모드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킹이 됩니다. 도킹이 돼서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클릭하더라도 닫히지 않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자동 숨기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이제 플로팅 자동 숨기기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핀을 꽂아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아이디가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이 아이디는 그러면 쓸 때 IDC 에디트 1, IDC 에디트 2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이것도 외우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고유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 이름을 적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 두 번째 거는 쓰지 않을 테니까 우클릭하셔서 삭제를 해서 지우시거나요. 딜리트 써도 된다고 되어 있죠. 이걸 삭제하셔도 되고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삭제가 됩니다. 일단 삭제를 했고요. 이걸 쓸 건데 이제 이 내용에서 다른 건 바꾸실 필요 없는데 요 IDC 에디트 1은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 그러니까 에디트 이렇게 이름을 바꿀게요. 그 MSG 에디트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입력할 에디트다. 아니면 뭐 인풋 메시지 그죠? 인풋 메시지 에디트 그렇게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데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치환값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상수 치환된 값은 대부분 대문자로 쓰는 게 매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문자 쓰거나 한글 쓰시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고 휠 돌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엔터를 치셔야지 반영이 됩니다. 그죠? 엔터 치시면 위에 이제 이렇게 컨트롤이 바뀌었다고 아이디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딴 것들은 수정하실 필요 없고요. 기본 값으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그리고 뒤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릴 텐데 여기 지금 동영상에 보시면 이 영상이 아니구나. 여기 보시면 조금만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없나? 지금 여기는 없네요. 안에 이렇게 제가 설명하다가 나오나 봅니다. 여기 아마 이 글에 보시면 지금 설명 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요. 리소스.h 오류와 해결 방법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말이 뭐냐? 이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돼서
오류가 많이 잡혔는데 그 이전 버전을 쓰거나 아니면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특정한 업데이트 버전을 쓰시면 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리소스 파일이 어, 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상한 에러가 막 수백 개씩 뜨거든요. 그렇게 수백 개씩 에러 뜨는데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처럼 리소스 편집을 하고 나면 이렇게 아스트리크 마크 뜨잖아요. 별표 마크. 이건 지금 편집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빨리 이 탭에서 저장하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우클릭해서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덮어 쓰겠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yes 누르면 이 파일을 지금 이 작업한 게 resource.h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만약 이걸 여기서 저장을 안 하고 이런 다른 탭 있는 상황에서 세이브 말고 옆에 보면 세이브 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저장이라는 거 누르시면 당연히 여기도 편집되고 있던 거 저장이 되겠죠. 그럼 이 텍스트 편집기에 있는 언어 코드로 저 리소스도 같이 저장이 되는 문제가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리소스 파일이 깨지면서 에러가 막 수백 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 탭을 리소스 탭을 다시 여시고 이 탭을 그냥 우클릭해서 저장이라고 강제로 누르시면 이 리소스 위주로 다시 리소스 파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소스 편집을 하면 다른 탭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현재 이 탭에서 컨트롤 S 아니면 또는 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탭을 우클릭해서 저장을 하시면 문제가 안 생기니까 리소스 작업하시고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직접 저장을 이 탭에서 하시고 넘어가는 게 버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솔루션 탐색기에서 보시면 resource.h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파일에 보시면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지금 열면 이제 이 리소스 편집기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닫히면 뭐 닫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yes 누르시면 리소스 편집기는 좀 닫혔죠, 탭이 강제로. 왜냐면 그 리소스 편집기랑 이 리소스.h가 서로 연동하는 개념이라서 둘 중에 하나가 열리면 닫힙니다. 하나는 아니면 하나가 열렸으면 못 열거나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 파일을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지금 제가 동영상 강좌에서는 보여드리지만 초보자들은 가능하면 이 파일을 안 여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추가로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이 편집기나 비주얼 스튜디오에 좀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리소스.h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그 일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 에디트 컨트롤에다가 아이디를 부여하면서 IDC 언더바 인풋 메시지 에디트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 resource.h에 샵 디파인으로 상수 치환이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결국은 1000이라는 숫자로 치환이 된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든 그 에디트 컨트롤의 아이디가 1000번이에요. 정수값으로 10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1000이라고 기억하면 기억하기 힘들겠죠. 그 1000이 에디트 컨트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것을 이런 이름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컨트롤이 만들어질 때 윈도우나 컨트롤은 자신의 고유 아이디를 정수값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기 편하도록 사용자한테 바로 치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리소스에서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1000이라는 값과 이렇게 치환되는 작업이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디만 적절하게 잘 배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알게 됐을 때는 이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이디를 일정하게 배분하거나 특정 숫자로 배분하고 싶으시면 거기서 작업한 뒤에 리소스를 저장하고 resource.h로 들어와서 이 작업을 이 숫자를 임의로 값으로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변경해도 되죠. 근데 그 변경할 때 숫자 영역대나 아니면 리소스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대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초보자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셔서 이 리소스가 가지는 값의 범위나 아니면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나서 이 resource.h를 건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게 열려 있으면 리소스 파일이 다시 안 열리니까요. 이 파일은 그냥 닫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거 보시면요. 둘이 쪽 이 파일 열잖아요. 그럼 이게 중국어로 막 한자로 쫙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깨진 거고요. 그렇게 깨졌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닫으시고 그렇게 깨져 있어도요. 재밌는 건 이 리소스 뷰에서 대화 상자는 열립니다.
열리니까 그냥 열어서 무시하고 여신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눌러서 저장 누르시면 그 에러가 resource.h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에러가 싹 사라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에디트 컨트롤에 이렇게 입력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결국 resource.h 헤더 파일에 샵 디파인이 걸리면서 상수로 취한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에디트 컨트롤 하나 만들고 이 에디트 컨트롤 쓰기 위해서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나 아니면 IDC input 메시지 에디트라고 이 에디트를 다른 컨트롤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 상자 에디트 컨트롤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개 만들었을 때 그 에디트 컨트롤 간에 구별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구별할 때 쓰는 값이 이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에디트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 입력된 값이 메시지 박스에 나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버튼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도구 상자에 눌러보시면 이 버튼이라고 제일 위에 있죠.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 버튼을 똑같습니다. 드래그 하셔도 되고 그냥 클릭 후에 와서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버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버튼도 똑같습니다. 보면 아이디가 IDC, ID 컨트롤 언더바 버튼 1 이렇게 숫자 1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부터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how MSG 어떤 버튼은 btn이라고 약자 많이 적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메시지를 보여주는 버튼이다. show 메시지 버튼 이렇게 아이디를 부여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기 스타일로 주시면 돼요. 다 대문자로 주시면 되고요. 단어가 끊어지면 언더바로 해서 좀 더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이름은 이제 버튼 1이라고 되면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그 캡션에다가 에디트는 어차피 사용자가 여기 값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입력하실 필요가 없는데 버튼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출력 메시지 출력 이런 식으로 아이디 그러니까 제목을 해줘야지 사용자들이 보고 아 이 버튼 누르면 메시지가 출력되는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캡션에다가 메시지 출력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리소스 작업이 일단 끝났고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일단 나중에 뒤에 하면서 하나씩 배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터페이스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작업을 하는 코드를 집어 넣어야 되겠죠. 넣으려면 일단 우리가 작업하려는 게 이 메시지 이 버튼을 그러니까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에디트 컨트롤 입력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문자열이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뭐죠?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나오게 그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걸 눌러야지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이 작업의 시작점은 이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은 좀 다르겠는데 이 리소스에서 이 선택된 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소스로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고 이게 지금 편집 아까 여기서는 편집 아직 저장 안 됐죠. 그럼 이걸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집 화면으로 오시면 이렇게 on 버튼, 클릭 show 메시지 버튼이라고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on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듯이 어떤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 즉 메시지 처리기 함수 앞에 붙는 접두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프로그래머들이 그러니까 우리 MFC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앞에 함수 앞에 on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 이 함수는 어떤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구나라고 이렇게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 관습적으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프로그래머들 사이의 매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바꾸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B에는 버튼 노티파이 버튼에서 이제 노티파이 메시지라는 건 대화 상자 위에 만들어진 컨트롤이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대화 상자로 보고하기 위해서 전송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노티파이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 노티파이 버튼에서 발생하는 노티파이 메시지라는 약자로 BN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버튼 노티파이 약자고요. 그러니까 버튼이 보내준 메시지라는 뜻이죠. 버튼에 어떤 행위가 발생해서 전달되어진 메시지라는 뜻이고요. 그 행위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클릭드, 그러니까 버튼이 클릭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요 세 가지만 조합해 보면 지금 버튼이 그죠? 버튼이 클릭되어서 그죠? 버튼이 클릭되어서 발생한 메시지를 처리하는 중이다라는 뜻이고 그 메시지라는 게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 아이디가 뒤에 붙습니다. 우리가 IDC 언더바 show 언더바 MSG 언더바 BTN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아이디가 그대로 함수 이름으로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show 메시지 버튼 그럼 다시 이야기해 보면 show 메시지 버튼이라는
버튼을 그죠? 버튼을 클릭해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show 메시지 버튼을 클릭해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다라고 이 함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함수가 그 버튼, 아까 리소스에서 버튼을 우리가 더블 클릭함으로써 자동으로 추가되었고요. 이 추가된 게 그냥 이 함수만 딱 추가된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헤더 파일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메시지 추가하면 세 군데 추가된다고 했죠. 얘도 똑같습니다. 헤더 파일에 이렇게 함수의 원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앞에 AFX의 메시지라고 붙은 건 그 현재 클래스 위저드가 이 함수가 자기가 추가한 함수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추가한 거고요. 실제로 이거 지워도 컴파일하는데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거 함부로 지우시면 나중에 클래스 마법사가 오동작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우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 버추얼은 우리가 C++ 문법에서 그 암시적 호출할 때 잘못 해석되는 그죠? 함수 호출이 잘못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키워드 있는데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C++ 문법이고요. 이건 C++ 문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치환된 값이에요. 그 샵디파인으로 치환된 값이고 이 값은 컴파일러가 뒤에 오는 이 함수가 그 클래스 마법사가 그렇게 조작하는 함수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컴파일하기 위해서 그죠? 컴파일하는 방법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키워드도 아니죠. 그러니까 샵 디파인된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C++ 문법과는 상관없고 버추얼이라는 거 더더욱이나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이걸 보고 클래스 마법사가 소스를 좀 더 편하게 해석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더 파일에 여기 추가가 되었고요. 소스로 가시면 소스에 이제 제일 대화상자 소스의 가장 위쪽에 오시면 이 비긴 메시지 맵이라는 이 메시지 맵이 있는데 여기 보면 on being clicked라고 이 메시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똑같아요. 버튼 notify clicked. 그러니까 버튼이 클릭된 것을 처리하는 메시지 처리기를 연결하기 위한 그 매크로고요. 매크로 함수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함수를 처리하겠다, 호출하겠다. 그러니까 이 앰퍼센드 붙은 거 보면 이 펑션 포인터로 넘어가는 거죠. 함수의 포인터로 넘어가고 있고 이 버튼과 이 함수를 행위를 연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하겠다. 그래서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동작하는 거고요. 지금 에러가 났는데 이 에러가 지금 이 IDC show 이게 없다고 에러가 났다고 뜨거든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부분이 없다고 나오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리소스 편집기에서 작업하면 그게 리소스.h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것을 이쪽에서 리소스 그 인텔리전트 기능이 읽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이게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느려서 그런 거예요. 느려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에러 났다고 빨간줄 났다고 에러 났구나라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 매크로에서 에러 난 것들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이 메시지를 넣었는데 오타가 없는데도 에러가 났다고 판단이 되시면 우클릭 하셔서요. 다시 검사해서 파일 다시 검사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 클릭하시면 에러가 없어지면서 아까 흰색으로 되어 있던 게 이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다시 리소스.h를 읽어서 상수 반영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났을 때 내가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냥 우클릭 하셔서 다시 검사해서 파일 다시 검사만 눌러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거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추가되었고요. 그죠? 여기 추가되었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함수가 추가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 버튼 작업을 내가 그 실수했다 하기 싫다 이거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이 함수만 지우시면 안 되고요. 지우시려면 이 세트로 지우셔야 돼요. 요거 지우시고 그죠? 요 줄 하나 한 줄 지우시고 37번 라인 지우시고 그 다음에 대화 상자에 가서 이거 당연히 지우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 맵에 가서 요놈 세 가지를 지워 주셔야지 에러 없이 정확하게 지워지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지우시거나 엉뚱한 것만 지우시게 되면 동작을 하지 않거나 오류가 나거나 버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인터페이스와 연결하는 작업이 됐습니다. 그럼 그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이 함수가 호출됐는데 이 함수에서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그 메시지, 그러니까 에디트 컨트롤에서 메시지를 읽어오는 그죠? 문자를 읽어오는 작업을 여기 추가를 해야 됩니다. 문자를 읽어오려면 어디인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 제가 적은 글에 보면 이제 이 부분에도 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요. 이제 다 제가 한 말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다음에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 코드는 뭐 방법이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직 그 여러 가지 방법 MFC의 주요 기능들을 배운 상태가 아니라서 그냥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MFC는 예전 버전 쓰지 않으시면 거의 유니코드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캐릭터 타입이 아스키가 아닌 W 캐릭터, 와이드 캐릭터 타입의 문자열을 쓸 거고요. 이렇게 쓰시면 64바이트, 64바이트가 아니죠. 128바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와이드 캐릭터는 문자 하나가 2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128바이트예요. 그죠? 128바이트고요. 실제로 이제 문자, 유니코드 문자 64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든 겁니다. 만들고 이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제가 다음 강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거든요. 설명하니까 요거는 그냥 이런 함수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제 함수를 이제 어떤 함수를 설명을 좀 약간만 드려보면 대화 상자 위에 있는 그 버튼이나 지금 에디트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컨트롤이라고도 하는데 대화 상자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아이템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자기 뭐 캐릭터에 장착하는 걸 아이템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대화 상자에 이렇게 그려지는 컨트롤들을 대화 상자에서는 아이템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저걸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아이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을 보면 get, 그죠? get DLG가 대화 상자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상자에서 무엇인가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템이 있죠. 그러니까 대화 상자에 있는 아이템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얻는 거냐면 그 아이템의 텍스트, 그러니까 아이템의 텍스트를 대화 상자에 있는 아이템의 텍스트를 얻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쓰다 보면 익숙해지면 저절로 외워지는데 이제 그걸 이제 쉽게 이제 익숙해지게 하려면 함수들을 새로 만났을 때 이제 함수들의 이름 구성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능 기능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함수를 이름 짓는구나라는 것을 빨리 그 패턴을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함수는 이제 API가 수십만 개가 넘는데 그걸 다 외우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 이런 패턴만 기억하시면 내가 모르는 함수도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get 붙이고 얻을 때는 get이라고 붙이고 대화 상자는 DLG라고 적고 대화 상자 위에 있는 것들은 아이템이라는 용어를 쓰고 내가 그 문자열은 텍스트라는 걸 쓰는구나. 텍스트 또는 스트링이라는 걸 쓰는구나. 이렇게 쓰시면 조합해 보면 되는 거죠. 뭐 내가 뭐 인테저 값을 대화 상자에 있는 아이템의 인테저 값을 얻고 싶다 그러면 get dlg item int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이름 함수가 이렇게 구성되는 제가 이렇게 함수 구성에 대해서 제 글에 보면 많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너무 많아요. 함수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찾고 빨리 찾을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부터 함수 이름들이 나오면 그걸 아셔야 되죠. 이 사람들이 함수를 이렇게 이름 짓는구나라는 것을 빨리 패턴을 파악하시려고 노력하시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MFC는. 클래스 이름도 마찬가지고 함수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모르는 함수나 클래스도 이렇게 구성되겠지 하고 쳐보면 나와요. 그 정도로 얘들이 이 이름 규칙에 대해서 정말 일률적으로 딱 그렇게 규칙을 딱 정해놓고 이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규칙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에디트 컨트롤이 1000번이었죠. 근데 1000번 이렇게 간단하니까 지금 1000번이라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아까 이름을 IDC 그죠? IDC input 상수 치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input 메시지 에디트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낫죠. 뭐 자기가 그렇다고 1000번을 못 적는 건 아닌데 1000번이라고 적으면 프로그래머들 간에 싸움 납니다. 이게 무슨 값인지 모르게 적어 놓으면 소스라는 건 자기만 부른 게 아니죠. 자기가 만들 때는 처음에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1000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소스를 받을 때 정말 힘들어지겠죠. 그게 뭔 말인지 모를 테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치환된 값을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제 뒤에 두 번째 인자는 내가 이제 이 컨트롤에서 문자를 복사해올 변수의 주소, 그죠? 주소를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주소는 이제 배열의 이름을 쓰시면 주소니까 이렇게 str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64는 이 배열의 크기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바이트 수가 아니고요. 이 배열에 저장될 문자의 개수가 맞겠죠. 그래서 최대 64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getDLG item 텍스트라는 함수가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이런 아이디를 가진 에디트 컨트롤에서 거기 뭐 컨트롤이겠죠. 컨트롤에서 이 함수가
에디트 컨트롤에만 쓰는 함수가 아닙니다. 뭐 버튼이나 다른 컨트롤에서 쓸 수 있는 함수고요. 이렇게 적으면 이 컨트롤에서 문자열을 읽어가지고 그 문자열의 str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64바이트 크기로 이제 최대 64를 넘지 않게 저장을 잘 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메시지 박스를 출력할 수 있는 또 함수도 여러 가지인데 MFC를 쓰면 간단하게 AFX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MFC가 제공하는 함수고요. API는 저 AFX 안 붙은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 제가 이제 윈32 제가 보라고 계속 서도부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메시지 박스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동영상에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쪽 동영상 강좌를 참조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styl이라고 적어주시면 이 함수는 그 인자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문자열이 그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배열을 선언해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선언하고 이 에디트 컨트롤부터 문자를 복사해서 style 저장하죠. 그리고 이 style 값을 메시지 박스로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AFX 메시지 박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났고요. 실행을 해보면 컴파일이 되고 있죠.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내가 그 편집한 화면이 그대로 대화 상자에 반영이 되죠. 여기서 안녕하세요 라고 치시고요. 메시지 출력을 꾹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인 누르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 상자에서 리소스라는 개념을 이렇게 활용한다. 에디트 컨트롤이랑 버튼이랑 이렇게 사용한다. 속성은 어떻게 바꾼다에 대한 설명이 오늘 강좌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이게 기본 글꼴 변경하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이 버튼에 있는 글자들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좀 작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글자 써도 이 글자도 지금 뭔가 좀 찌그러진 것 같고 작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버튼 리소스, 그러니까 우리 대화 상자 리소스에 보면 이 기본적으로 리소스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대화 상자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맨 위쪽에 올라가 보시면 폰트라고 대화 상자 폰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보면 MSCL DLG라고 이 폰트가 자동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을 이체를 안 쓰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쓰면 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기본 폰트가 굴림의 보통의 9입니다. 그러니까 굴림, 보통, 9가 기본 폰트고요. 이걸 확인을 누르시면 대화 상자가 조금 달라지죠. 글자가 커졌습니다. 좀 보시면 글자가 좀 커졌죠. 버튼에 비해 너무 크니까 버튼을 조금 더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고 이런 편집하는 거 똑같아요. 전체로 이렇게 싹 선택을 하시고 이 검은색으로 되는 게 있고 흰색으로 비어 있는 게 있죠. 이게 검은색이 기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이것으로 옮기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걸 클릭하시면 이게 바뀝니다. 이렇게 검은색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가 기준이라는 뜻이고 내가 방금 이걸 좀 키웠잖아요. 이 키운 크기로 확인과 취소도 크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 버튼 보이시죠? 툴바에 같은 크기로 요거 클릭하시면 다 크기가 같아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뭐 필요한 대로 이제 우리 그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 작업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편집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컨트롤 이렇게 위치 같은 거 좀 조정해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yes 이렇게 누르시고 다 yes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뜨면 아까하고 메시지 박스에 떴던 그 글자가 좀 다르죠. 이제 찌그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한글들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쳐볼까요? 아까는 안녕하세요 글자가 좀 이상했는데 그죠? 마우스 클릭하면 좀 저번에 만들었던 그 사각형이 계속 나오네요.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저번 해제랑 지금 같이 나와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쓰시면 이제 기존 그 폰트로 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 상자를 만들고 나면 기본 폰트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음 강좌들 보시면 제가 이거 작업하고 나면 항상 여기 와서 이 폰트부터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 항상 폰트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왜냐면 이제 요거 다음에 또 강좌가 준비되는데 거기에 밑에가 자세하게 또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없어서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글꼴 변경하기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스트링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MFC에서 제공하는 문자열 관리 클래스인데 굉장히 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클래스 제가 그래 보시면
여기 내용에 이 클래스가 왜 좋고 뭐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막 설명 쫙 되어 있죠. 그래서 설명한 대로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클래스가 굉장히 쓰기 편해요. 굉장히 쓰기 편한데 단점은 예, 수행 능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소가 있어요. 좀 느려지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음 하실 때는 C스트링을 많이 쓰다가 점점점 이제 속도에 영향을 받는 코드가 생기면 C스트링 대신에 자기가 이제 새로 클래스를 만들어 쓰거나 아까 했던 W 캐릭터 언더바 T 타입의 그냥 문자열을 그냥 포인터나 배열로 쓰거나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굉장히 쓰면 편한 클래스고요.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 코드를 예,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이 제가 그 MFC 이야기에 C스트링 클래스에 대하여 되어 있는 이 글 있죠. 이걸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요 코드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런 코드를 써봤잖아요. 이 코드의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사용자가 64자보다 더 길게 입력을 하면 못 봤죠. 왜냐면 배열 크기가 64인데 어떻게 64자보다 더 많이 봤습니까? 그럼 못 하겠죠. 그럼 못 하니까 그럼 뭐 이걸 사용자한테 사용자가 제한이 걸리는 거잖아요. 입력할 수 있는 제한. 그럼 이거 제한을 안 걸고 싶으면 제가 딴 데도 또 설명을 또 드렸는데 이 문자의 길이를 얻어올 수 있는 함수가 또 있어요. 에디트 컨트롤에 문자가 몇 개 들었는지 읽어와서 그 길이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할당된 걸 다시 이제 가지고 getDLG 아이템 텍스트를 쓰면 당연히 이제 제한 없이 읽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문자의 길이, 그러니까 에디트 컨트롤에 적힌 문자의 길이 얻어와야 되고 그만큼 동적 할당을 하고 이렇게 다 쓰고 나서 또 메모리 해제하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C스트링 클래스를 쓰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C스트링 클래스는 선언은 일반 변수처럼 변수나 배열처럼 하고 사용은 내부적으로는 포인터로 동적 메모리 할당돼서 관리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getDLG 아이템 텍스트가 사실 함수가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고요. 오버라이딩해서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tr을 쓰게 되면 뒤에 이렇게 숫자 제한을 안 적으셔도 돼요. 배열로 적었을 땐 숫자를 적어야 되는데 이, 이 C스트링 클래스 쓸 땐 뒤에 숫자 적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함수가 아까랑 다른 함수가 호출돼요. 함수가 두 개고요. 그 앞에 호출됐던 배열 쓰는 경우에는 숫자가 있는 거는 그 숫자 제한 코드가 있는 함수가 호출되고 지금 이거는 이 클래스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만들어진 함수거든요. 여기 보시면 얘 소속이 C윈도우 소속이에요. 그래서 C윈도우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고 이 함수를 쓰게 되면 C스트링을 이 함수의 C스트링 클래스 인자를 쓰게 되면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실제 에디트 컨트롤에 있는 크기만큼 늘려서 저장을 다 해서 반환해 줍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는 쓸 때는 그냥 똑같이 str 이렇게 적어주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모리 걱정 안 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자기가 사용자가 입력한 만큼 읽어와서 메모를 저장하고 그걸 이제 다시 쓰게 해주고 하는 편리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MFC 그 초보 입문하신 분들이나 초보자들은 이 클래스만큼 좋은 클래스가 없어요. 정말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함수를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그 C나 C++ 배우면서 프린트F 배웠죠. Sprintf나 printf 배웠을 텐데 그 함수 기능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출력하는 건 그냥 사용자 출력한 값 그대로 출력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앞에다가 사용자가 이런 값을 입력했어요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출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str.format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printf에 그 포맷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유니코드 써야 되니까 L자 쓰시고 상수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 이런 식으로 쓰시고 %s 아시죠? 그 문자열 출력할 때 그 쓰는 옵션이고 이게 그 백슬래시 같은 거 적으실 필요 없고요. 여기 뒤에다가 그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적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다 적으면 안 되겠네요. 문자를 하나 더 해서 show str이라고 제가 변수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보세요. str은 에디트 컨트롤에 있는 문자를 가져왔고요.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show string이라는 이 스트링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서 show string
점 포맷이라는 함수를 쓰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우리 프린트F 썼던 것처럼 이렇게 문자를 구성하는 거 적잖아요. 적고 이 151 str로 뒤에 적어주시면 151 문자열이 이렇게 뒤에 추가가 되면서 이 문자열이 구성이 됩니다.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출력하면 아까는 그냥 아이고 제가 str을 출력했네요. str 출력하면 안 되고 여기 show str을 출력해야 되겠죠? show str을 출력을 해야지 지금 str 출력하면 그대로 나오고 show str을 출력하면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에서 안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출력한 거 그대로 출력하고 싶으시면 아까처럼 그냥 str 출력하시면 되고요. 좀 변화를 줘서 출력하고 싶으면 cstring 클래스로 변수 하나 더 만드시고 그 포맷 이용해서 우리 printf 썼던 그 형태 그대로 사용하셔서 작업하시고 그 이름을 여기다 출력하시면 문자열 재구성된 것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cstring 클래스 같은 경우에 C++의 연산자 오버로딩을 적극 활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쓰셔도 똑같아요. 더 셈에 대해서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show str에 그냥 바로 입력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 문자열 상수 있죠? 이거 쓰시고 str 이제 바로 더 셈 거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C에서는 이게 당연히 에러죠. 덧셈이 숫자 연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C++에서는 이 덧셈을 연산자 오버로딩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C스트링 클래스의 덧셈 연산자가 문자를 합산하는 그 연산자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포맷 쓰지 않아도 아까하고 똑같이 11 입력하고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가능해요. 훨씬 더 편하죠. 직관적이고 더 편한 게 설계되어 있고요. 진짜 시스템 클래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문자열이나 이런 개념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 후에는 조금씩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뭐 W 캐릭터 언더바 T나 아니면 포인터나 배열을 이용해서 조금씩 더 개선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화 상자에서 이제 리소스 다루는 법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리소스고 이렇게 편집하면 된다라는 정도만 지금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저 리소스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좀 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좌에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